시작합시다. 자, 번호 좀 얘기해 주시고 그거 위주로 일단 원방 풀이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뒤쪽 원의 방정식의 접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한번 쭉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번호 397번 많은 거 좀 갈게요. 일단 400번. 잠깐만 기다리세요. 387. 잠깐만 기다려야니까. 자, 다시 387번 한 문제. 자, 또 400번. 400번 395. 395번 405번. 405번 다 실제 풀어 오신 거죠? 일단 확인했나요? 398. 398 396번. 396번 시간이네. 못했어요. 야, 니네 그 못해갖고 오면 안 돼. 작아지고. 아, 그게 오늘 문제가 아니라 그 어제도 하셔야 되고 하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리시라고 진짜로. 저는 기회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럼 일단 한번 쳐볼까요? 387부터 순서대로 갈게. 387번부터 번호 순서대로 쭉 올리도록 할게요. 자, 387번부터 와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세발고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를 질문하신 의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갑자기 반지름이 2인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솔직히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걸 한번 좀 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수업 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봐봐봐. 이게 지금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이 원이라고 하지 않았니? 원. 그러면 원은 일단은 x제곱 있어야 되고 y제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에 개수가 4야. a는 자동으로 4야. 왜요? 다르다고 봐볼까? 다운되잖아. 다르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뭐가 했죠? 플러스인데 다르면 타원이라고 그랬고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쌍곡선이라고 했었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바로 4가 된다는 걸 눈치를 채면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이런 거 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3x 더하기 얘가 y의 제곱 더하기 얘가 2y 플러스 얘가 4분의 b는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얘를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불편하시면 차근차근 좀 가주시고 자, 상수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4분의 b 그 다음에 앞쪽에 얘가 4분의 9만큼이 발생하니까 여기다 4분의 9만큼 여기는 1의 제곱이니까 1까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반지름의 제곱절이니까 이게 얼마가 됐어야 돼? 얘가 4가 됐어요. 4가. 그죠? 반지름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4분의 b다라는 형태가 넘어가면 얘가 4분의 3 그래서 얘가 b다라는 형태가 마3으로 뭐 계산이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3이 있고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a-b를 물었나요? 10이 나와요. a-b다라는 형태는 4--3이니까 7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저 앞에 개수가 일부러 감소하면 애들 당황한 게 이것 때문에 당황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5번부터 갈까요? 395번. 자, 395번을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세 점을 꼭지모라는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 ABC의 외심을 P라고 하고 두 직선 AP와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뭐 이렇게 좀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뭐 해봐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그림이야, 그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ABC 세팅을 했을 것 같아. 이렇게. 그 외심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뭐였죠? 어떤 게 외심이었죠? 네, 수직 2등분선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아니 어차피 세 원이니까 세 점이니까 이렇게 잡아서 점 몇 개? 세 개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지.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을 대입을 해서 만들어내봤더니 이거 혹시 계산하시면 번호 계산했니 이거? 원 나왔어? 원 좀 나온 거 있으면 불러줘봐. 저 그냥 거리 각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계산했어요. 그 외심의 좌표가 얼마 나오죠? 맞아요. 이면전 해가지고. 그럼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여기서는 원방의 문제라고 그냥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니까 얘가 4 더하기 1. 네, 이렇게 하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5,4니까 얘가 25 플러스 얘가 16, 얘가 플러스 얘가 5a 플러스 얘가 4b 더하기 얘가 c 이렇게 해서 는 제로에서 세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c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얘가 c가 마이너스 5, 네, 그 다음에 5a 더하기 얘가 4b 더하기 얘가 c가 마이너스가 41 이렇게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이 두 식을 통해서 c를 없애버린다고 보면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얘는 뭐가 되죠? a 플러스 얘가 2b가 3이 되고요. 요렇게 한번 빼죠. 이렇게 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얘가 3b 그 다음에 얘가 39다라고 하는 숫자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를 6배 할까요? 여기 6배 했더니 얘가 6a 더하기가 12b 얘가 18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가 9b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7이에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b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뭐 3분의 19 뭐 이렇게 나오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한다만은 일단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다 좀 집어넣고 그럼 또 a 값을 찾아주면 a라고 하는 것은 3-2b니까 3분의 9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가 3분의 19 그래서 얘가 3분의 9 플러스 얘가 38 그래서 얘가 3분의 4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값을 직접 찾아요. 요 교재 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좌표들 잠깐 한번 확인 한 번만 더 해보자. 좀 분수가 좀 너무 예쁘진 않게 나와서. 자, 처음에 좌표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1이었거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예, 여기 첫 번째 요식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5,4죠. 5, 4, 5, 4. 예, 여기도 문제 없어요. 그럼 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나 보다. 요거,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제 없었어요.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갖다가 빼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요거 갖다 빼면 얘가 플러스 2인가요? 네, 플러스 2인가요? 요건 없어지고 여기 이거까지 맞네. 맞아요. 자, 여기에서 요거 갖다 빼봅시다.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b 뺐더니 39도 문제 없죠. 그럼 여기를 6배 걸었어?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두 식을 더하면 얘가 9b가 되겠죠. 네. 9b가 되고 요 두 식을 더하면 57이 되겠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b다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9로 들어가는 게 맞겠고 자, 그럼 b가 3분의 19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에 수식이 얘가 마이너스가 38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3분의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29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네. 그래서 복잡해 보긴 하네요. 뭐 이게 답인가 보죠. 자, 그럼 이제 c다라고 하는 값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서 찾읍시다. 그럼 여기서 c는 a-b-가 2가 되니까 a라는 놈이 3분의 마이너스 29 b다라는 놈이 요거였으니까 마이너스가 3분의 19 마이너스가 3분의 6 걸어주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48에다가 마이너스가 5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8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좌표를 일단 풀긴 풀었는데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현재 지금 P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AP라고 하는 게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요 AP라고 하는 것과 누가? BC가 만났대요. 여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나는 뭐 해봐라? 만나는 점을, 요 점을 내가 D에 A, B다라고 내가 세팅을 해보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이 해당되는 이 AP의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주고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주면 우리 얘는 연립되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외심의 좌표가 조금 불편하게 나왔으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계산을 좀 순화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A 좌표 다시 써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형태가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고, 세 번째 형태가 얼마였으면 얘가 5,4. 자, 어차피 계산할 거 미리 계산 좀 해보자. 일단 이 직선 BC를 찾을 수 있죠. 자, 직선 BC부터 찾아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5,4를 지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울기 자리에는 어떤 걸 쓰냐면 요거에서 요거 갖다 빼고 요거에서 요거 갖다 빼주면 7분의 5가 우리가 원하는 일단 직선이 하나가 딱 생겨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요걸로 가면 계산이 좀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좀 칠 거냐면 요 점의 좌표를 직접적으로 외심, 원래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게. 뭐였지? 수직 2등분선의 교점. 기억나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 좌표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중점부터 찾아보자. 얼마가 되니? 얘랑 얘를 덧셈한 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분의 3, 얘가 2분의 3인 거야. 그러면 제가 이 직선을 기역이라고 표시하면 기역의 직선은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 거냐면 일단 요 점을 지났어야 되는 거니까 y-가 2분의 3, 여기도 x-가 2분의 3. 그러면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였잖아.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였으면 요 빨간, 요 핑크색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뒤집은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5분의 7이 나왔겠지. 됐지? 자, 이번에 저는 요 직선을 제가 니은이라고 표시할게요. 니은. 그럼 니은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것과 이거의 중점이니까 얘가 2,2분의 5를 지나야 돼.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얘 셀 갖다 빼면 6, 얘 셀 갖다 빼면 4니까 얘가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니은번 같은 경우는 y-2분의 5를 걸어주고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요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x-가 2다.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직접 구할게. 이렇게. 복잡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얘네들을 빼겠죠. 이렇게 해서 빼겠죠. 그럼 좌변의 식은 이거에서 이거 갖다 빼면 y는 사라지고 얘를 빼면 좌변은 1이 나와요. 그 우변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봐보자. 복잡하다. 마이너스 5분의 7x 더하기가 10분의 21. 그 다음에 이걸 뺀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x 얘가 마이너스가 4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5분의 3x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산은 2 넘기면 5가 되고요. 얘 넘기면 마이너스 10분의 21이 되면서 얘가 10분의 얘가 29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x 값을 찾아보니까 이 x는 얼마가 되냐? 요거 역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6분의 29가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 해당되는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더 빠르겠다.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볼게. y-가 2분의 5는 마이너스 2 가로에 x에서 1을 갖다 빼는데 6분의 29에서 6분의 11을 갖다 빼면 얘가 6분의 17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y라고 하는 형태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6분의 곱해주면 마이너스 34에다가 넘기면서 가면 얘가 6분의 얘가 15가 들어가서 얘가 6분의 마이너스가 19 요렇게 하는 이렇게 두 개가 잡혀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던 요 계산 결과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 절반이 6분의 29고요. 절반이 얘가 6분의 19라서 마이너스 값은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요. 저기 원래 이건 답이 맞네요.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계산해 봐도. 그러면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나 뜬 거냐면 x가 6분의 29.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가 6분의 마이너스가 19로 이 점이 뜬 거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요 A하고 P만 연결해서 직선 하나만 잡으면 돼. 자, 그럼 여기다 직선 잡을게. 직선 A, P 잡을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 y-x
x 플러스 1 잡아주면 되고 2점과 2점의 기울기 구하면 되거든. 따로 쓸게. 6분의 29에서 마이너스를 갖다 빼. 플러스 1이겠죠? 6분의 마이너스 19에서 2를 갖다 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위아래에다가 정리를 좀 해보면 밑에가 6분의 1가 35가 들어가고 위에는 6분의 마이너스가 25가 들어가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7분의 5야.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돼. 됐지?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이거 열리. 이거 열리. 응? 그럼 끝나는 거야. 그지? 자, 마지막 파란색으로 잡아드릴게. 얘네들을 또 빼. 그럼 좌변의 수식은 3이 나왔어. 빼.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5x 7분의 50 빼면 얘가 마이너스가 7분의 10x가 나와. 마이너스 7분의 5 요거 갖다 빼게 되면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얘가 플러스가 7분의 20으로 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요거 넘겨주면 7분의 1이 마이너스가 7분의 10x가 돼서 x의 좌표는 얼마가 돼? 여기가 약분해주면 마이너스가 10분의 1로 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 또 집어넣어.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나와? y-1은 마이너스가 7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1을 하면 10분의 9. 그럼 여기 약분하면 얘가 2가 들어가니까 y는 1 마이너스가 14분의 9 14분의 5가 됐던 거지. 얘가 1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이 두 개를 뭐 해달라? 더 해달라.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395번에 35배를 걸어라 하고 했으니까 그럼 35배 가로에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가 14분의 5 이런 내용을 들어가겠지. 생각보다는 이 쌤, 내가 봤을 때 이 쌤이 계산을 되게 복잡한 걸 일부러 만드신 것 같긴 한데 기본 개념은 실은 이렇게 해서 예쁘게 나와야 돼. 학생들한테 풀만한 걸 주려면. 저도 이거 하기 짜증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계산 가리가 나올 거니까 이거 잡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얘가 2분의 얘가 25니까 얘가 2분의 18분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번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안쪽하세요. 자, 그래서 기본 본질은 다른 거 없고요. 수직이등분선을 잡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 보시고요. 그게 귀찮으면 그냥 대입하는 게 가장 적절한데 선생님이 왜 약간 갸우뚱했냐면 실제 숫자 이렇게 내는 학교가 별로 없거든. 아니 어떻게 여기 이 3분의 19를 여기다 이렇게 줘버리면 그 반지름의 처리가 되게 만만치 않게 되거든요. 숫자를 좀 조정해서 예쁘게 고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풀이는 해드렸어요. 정답은 1번인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아.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까지 쳐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396번과 398번 또다시 또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396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서로 다른 두 원의 둘레의 길이합을 구하라. 그럼 396번은 철저하게 그림인 겁니다. 쌤, 두 개가 그려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396번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4개라고 그랬죠. 이쪽. 근데 걔가 문제를 딱 봐보면 얼마를 지나야 돼? 2,1을 지나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1 싸우면서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럼 2,1을 대략적으로 잡으면 한 요 정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고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대략적 느낌만 갖고 그림에. 이 두 원은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냥 이 점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 이해 되시겠어요?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잡죠?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단 r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일수함을 표시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얼마를 지나? 2,1을 지나. 그럼 얘가 4-가 4r 플러스가 r의 제곱, 1-가 2r 플러스가 r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럼 얘가 R의 제곱 마이너스가 6R 플러스 얘가 5는 제로가 돼서 R은 1과 R은 5로 계산이 되면 확인이 되죠. 네. 그럼 거기 나와 있었던 396번에 두 원의 둘레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파이, 얘가 10파이, 그래서 정답은 12파이. 이렇게. 그림만 한번 여러분 이 두 개가 어떻게 그려질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자, 396번 가보고요. 했죠? 398번. 398번. 요것도 한번 가봅시다. 자, 좌표평면위에서 중심이 일사분면이 있고, 자, 서울국제고 나 어딘지 잘 모르겠다. 어딘지 아니? 몰라요. 어디 집 근처에 서울국제고 모르니? 몰라요.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네네, 말씀하세요. 401번. 아, 그거 좀 이따가. 일단 이거 순서대로 가고. 다 가고 다시 한번 질문부터 받을 거니까. 398번 봤더니 중심이 일사분면이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이래요. 네. 근데 그것이 y축과 y는 x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래? 그럼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 봤더니 요 y축과 y는 x에 동시에 접하는데 중심이 일사분면이고 반지름이 1이에요. 네. 그럼 이런 느낌 아닐까? 접하는 거 표시, 접하는 거 표시. 이렇게. 근데 얘가 분명히 반지름 얼마짜리라고 그랬어? 2짜리. 그럼 나는 이 점의 중심, 항상 얘기했죠.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인데 이 중심 좌표는 일단 2, 내가 A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이제 Y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어냈던 거고. 그러면 이 직선의 이름이 뭐였다고? Y는 X였다고. 그럼 이 A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봤더니 Y는 X를 X-Y는 0으로 고쳐. 그럼 얘가 2, A에서 거리가 얼마? 2다라고 잡는 거죠. 디스턴스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2A 집어넣으면 절대값 2-A. 이게 얼마다? 2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쓰실 때 2-, 문자를 앞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A-2는 얘가 2루트 2였던 거라서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2루트 2가 되는데 A는 어차피 얘가 지금 현재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A는 2 플러스 2루트 2인 걸로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라고 한다면 398번에서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으니까 A-B를 하래요. 그럼 A가 여기서는 2였던 거고요. B다라는 게 A인데 A가 2 플러스 2루트 2였던 거니까 정답은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루트 2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답으로 존재를. 답이 5번이에요. 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러면 그냥 네,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405번. 네, 405번 하고 추가 400번이 400번인가? 400번 하고 405번 간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다 받아서 정리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왜냐면 원은 애들이 진짜 풀 때 어려워. 느낌이 쎄하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제발 좀 그림 좀 잘 그려와. 400번 가볼게. 이거와 이거를 지나는 원이 있대요. 근데 이 A, B에서 각각 원 C에 접하는 두 직선의 교점이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C2의 중심과 일치할 때 C1과 원 C2의 중심의 좌표를 각각 구하죠. 말 되게 어렵지. 그래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림도 좀 빡세요. 그림도 좀 빡세?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자, 뭐라고 했는지 나보자. 마이너스 2,6이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2,6. 요 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냐면 0,4다. 그럼 0,4가 한 요쯤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원의 느낌은 제가 여기 좀 진하게 표시하자면 그냥 약간 흐릿하게 그려볼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물론 이게 뭐 직선이 뭐 그러니까 뭐랄까 지름의 양 끝점이 될 수 있지만 모르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랜덤하게 그려봤어. 이걸 제가 일단 C1이라고 해보자.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위에 두 점, 그러니까 이 점이죠. 이게 A였고 여기가 B였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A, B에서 각각 원 C에 C1에 접하는 두 직선이에요. 그럼 뭐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나 잡아주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나 잡아주는 거죠.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것의 교점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림으로 보시면. 그러면 그 교점이 뭐라고 했냐면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C2의 중심과 뭐한다? 일치한다 그랬어.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건 그림이 완전 다른 거야. 다르지만 그냥 그런 의미로 봐줘. 원래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은 원래 이런 식이 돼야지. 원래는. 그러니까 x,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건 이런 거니까. 그럼 그 중심이 이 중심하고 뭐한다?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그림을 통해 잡기는 조금 어렵긴 하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할게. 이 내용은 막 결부가 되어 있는 거라서. 자, 소개할 테니까 들어봐봐. 자, 분명히 A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했거든. A, B에서 각각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접선이라고 해. 이해되니? 접선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이니까 소개 먼저 할게. 자, 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소개를 하고 갈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P라는 점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를 P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접선은 이렇게 그어질 거야.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증명하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보시면 우리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지나는 점을 표시를 해주려고.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구하겠냐? 원점이다. 요 직선하고 얘는 뭐 해야 돼? 수지.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인데? X1분의 x1분의 y와. 그럼 당연히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의 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저는 여기 마이너스 y1을 통째로 이쪽에 곱할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1은 y 플러스 얘가 y1의 제곱이 x1의 x 마이너스 x1의 제곱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얘네들 넘겨주게 되면 여기 좀 넘겨서 요렇게 넘어온 거를 여기다 먼저 써주면 x1 x y1 y가 얘 넘기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는 식이 딱 떠. 근데 내가 물어볼게. 진아야, 그럼 이게 뭐냐?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뭐냐? x1하고 y1은 뭐야? 이 원 위에 이 점이 있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뭐랑 똑같아? r 제곱과 똑같은 거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저 원 위에서의 접선을 뭐라고 풀 수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시냐면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우리는 이렇게 써도 식에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그 요소를 그대로 봐봐. 이렇게 봐봐. 그럼 어떠니? 저 x 앞에 자리에가 x1이라는 좌표 하나를 쓴 거고 y라는 거에다 y1 좌표를 하나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줘? 그냥 원을 쪼갰다라는 느낌으로 가지면 되는 거지. x제곱을 xx, y제곱을 yy 해서 하나씩 대입한단 말이야. 야,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봐라. 이 원의 중심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어? 그런데 그 이 원의 중심을 내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임의적으로 a, b 반지름을 r이라고 잡으면 이 원방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었을 거야. 물론 이 두 점을 지난다고 해서 두 점을 대입하면 되고 마이너스 2,6과 0,4를 대입한다를 통해서 문자적 관계를 식 두 개는 찾아낼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제가 L1이라고 하자. L1이라는 건 접선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저 위에 점을 준 거니까 일단 얘를 뭐 해줘? 쪼개줘. 그리고 그 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6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여기다 6을 달아주면 이게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요 직선을 제가 요걸 갖고 와서 얘를 L2라고 쓰게 되면은 똑같이 쪼개. 그리고 판단해. 어떤 판단?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얼마를 지난다고 했어? 0,4. 0,4라고 하는 식을 잡아서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그 교점이 생기겠네? 그 교점이 어떻게 돼야 돼? 요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그 교점의 좌표가 하나는 네모, 세모로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그것은 분명히 어디의 점?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라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절대값이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지? 아, 네모 더하기 세모는 0이구나.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접선값 있는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은 불편하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림도 조금 현실적으로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C1과 C2의 중심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중심도 쉽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과연 이게 이렇게 푸는 거랑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겠냐, 그 얘기를 지금도 조금 더 드려보려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요 과정은 여러분이 오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하는 김에 그냥 정리 먼저 해주실래요? 일단 A, B를 오늘 가고. 네, 관계식을 찾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방식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렇게 가면 좀 불편하거든, 아직도. 뭔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를 잡아봐. 왜 이런 짓을 할까라고 봤더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분명히 요 원, 2, 4분의 동시에 x와 접하는 원은 그 중심좌표가 x가 음수면 y는 양수란 말이야. 그 말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그 점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좀 참조해서 이제 그리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2,6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줍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요쯤 정도 잡죠. 조금 그림을 좀 크게 좀 키워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4 한 요 정도, 0,4 요 정도 잡아서 그림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설정했어.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접선이 필요하거든요. 요 접선. 근데 일단은 그림을 약간 수정을 좀 해줄 텐데, 일단 그림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렇죠?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데 뭐니 뭐 이렇게 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서 이 접선이 이렇게 2점이 되니까 이 점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주어진 이 그림을 약간 수정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수정을 해주느냐라고 봤더니 큰 원을 잡지 말고요. 요거를 조금 작게 잡아봐. 무슨 소리냐면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잡아보는 거지.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정확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 느낌으로 내가 한번 잡아도 상관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딱 그림에 딱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요 점에서 그럼 접선을 그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굳이 그려보자면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약간 좀 더 수정을 해서 그려드리면 그냥 이렇게 온다 이거죠.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본 거지. 자, 그러면 요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눈에 조금 더 그나마 아까 여기서 얘네들은 지워주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그나마 이 부분에서의 해당되는 부분이 교점이 y는 마이너스 x상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금 나름의 수정을 좀 거쳐주면 네, 여기 원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거하고 좀 의미가 상통이 됐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면 이 중심. 중심에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보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보게 되면 얘가 뭐가 되죠? 네,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린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어져 있었던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간에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합동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합동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 있었던 요 형태가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어차피 반지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해당되는 이 거리나 이 거리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없지만 일단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얘하고 얘가 같아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 그냥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었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형태에서 내가 그럼 이 직선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요 점의 좌표를 제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아까 저기서는 a, b를 저대로 쓰니까 여기 이렇게 잡을까? 마이너스 A가 C,C라고 잡을까? R이라고 잡자. C라고 잡자. 이렇게 잡아주자. 이해가 되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주어져 있었던 요 중심 좌표는 우리가 아까 몰랐으니까 A, B라고 잡고 여기를 R이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미 여기서 뭘 알고 있어? 얘가 0,4라는 거 얻었고 여기 뭐라는 거 얻었고 마이너스 2,6이라는 의미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요 두 점 사이 거리와 요 두 점 사이 거리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죠. 그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를 계산해 루트에 C의 제곱 더하기가 C-가 4의 제곱 루트에 얘랑 얘가 같아야 되죠. 그럼 뭐가 되죠? 빼버리면은 얘가 C-가 2의 제곱 더하기가 C-가 6의 제곱 이렇게 뜨죠. 그럼 루트를 없애고 쓰면 여기 좌변이 2C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가 8C 더하기가 16이 오른쪽에 얘가 2C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가 16C인가요?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12C니까 얘가 플러스가 40 들어가면서 얘가 사라지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얘가 8C가 되고 여기 24가 되니까 C의 값은 3이었던 걸로 확인이 돼버리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그럼 얼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이너스 3,3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럼 마이너스 3,3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만 찾으면 되냐면 요 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문제 뭐 다른 말 없잖아요. 반지름이라는 말도 없고 다른 말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C1의 마지막 중심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얘는 이미 찾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찾았어? 그럼 여기까지 왔어. 마이너스 3,3까지 원단 말이야. 그럼 결과는 뭐야 이게? 이게 접선이고 이게 접선이었잖아. 그럼 이 직선을 찾는 거지. 피타고라 써도 되겠다. 그치? 어차피 이렇게 걸어서 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형태에서 참고로 이제 이 A, B에서 요 점 사이의 거리 이거에서 이거랑 이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가능하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처음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가 문자가 되게 많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산이 좀 불편할 수 있다면 그림을 조금만 더 수정해서 그리시면 오히려 내가 C의 값을 찾는 게 이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진짜 빠른 속도가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그려봐라 방부등식에서는 제가 2차 함수나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고 했고 여기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인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떤 직선을 잡아놔야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약간 쉽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쌤 이거 너무 이렇게 문제 틀어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맞춰야죠. 그림을 약간 수정해서 맞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소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405번 준비하고 있을게. 405번. 이거는 그 뭐예요? 그 중심. 요걸로 잡아야지. 아까 얘기했다. 피타고라스 잡듯 아니면 요렇게 잡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r이다.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r이다. 두 번 잡아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405번인가요? 그림은? 자, 405번도 그림 한번 잠깐 먼저 수정해 드릴게요. 자, 405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3x 더하기 4y 더하기 10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변형하지 마시고요. x절편, y절편으로 그리세요. x절편이 얼마냐면 4예요. y절편이 얘가 3이에요. 그럼 직선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아니에요? 뭐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아니에요? 그런가요? 제가 잘 아, 그러네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네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4하고 얘가 마이너스 3 요렇게 가겠네. 이렇게 가네. 감사합니다. 그럼 요 직선에 대해서 뭐라 이 직선에도 접하고 x축과 y축이 동시 접하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이렇게 큰 놈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럼 얘는 3, 4분면에 있으니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잡아야 돼? x 더하기 r의 제곱 y 더하기가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단 r은 0보다 크다. 중심좌표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잡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게 뭐야? 쌤 이 직선에 접하는데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중심좌표가 이 직선이 3x 더하기가 4y 더하기가 12 이퀄 얘가 제로였으니까 그럼 여기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얘가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인 걸로 접했어야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계산할 겁니다. 그죠? 생각해보시면 그냥 이거야. 이 점에서 여기에 해당된 이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때릴 거예요. 그럼 얘가 디스턴스는 루트에 9 더하기가 16분의 요거 굽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12가 얘가 r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가 5였거든요. 이게 5다 보니까 곱해지면 자 저기 안쪽이 마이너스 7r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이게 5r이에요. 근데 절대값 둘 다 마이너스면 이건 플러스 받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7r 더하기가 12가 5r이 되거나 7r 더하기가 12가 마이너스 5r이 되거나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더하기 12는 제곱기 여기가 플러스군요. 죄송해요. 여기가 플러스 뭐를 잘못 썼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7r 마이너스 12로 써야 돼.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럼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이때 r은 얘가 6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때 r은 1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뭐죠? r의 작은 원이 1이었을 거고 큰 원이 6이었을 거니까 문제에서는 뭐라 그래? 두 원의 넓이 합? 그럼 얼마? 36파이 얘가 파이니까 정답은 얼마? 37파이 이런 느낌도 한번 좀 잡아보셔.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일단은 처음 나왔던 6개 문항은 이렇게 쳐드렸고 아까 휘문 문제 하나가 조금 계산 지저분한 거 아까 그거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안 됐던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401번 아까 민재 뭐라고 또 하나 얘기했지 않으셨어요? 저도 3일 401번이에요. 그럼 401번 그럼 먼저 봐드릴게요. 401번 저는 그림을 또 그릴 겁니다. 그림. 진짜 머릿속에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401번 뭐라고 했죠?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라고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럼 일단 걔를 일단 그려볼게요. 일단 401번 문제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해결해야 될 게 뭘까 봤더니 그리는 건데
y는 0이라는 게 x축이잖아요. 이거 하나 그려놨고 3x-4y 더하기 a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순서대로 써보면요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네, 요거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라고 하는 형태면 얘가 3분의 a, 4분의 a, 얘가 3분의 a, 얘가 4분의 a. 네, 요렇게 가나요? 잠깐만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2. 네, 요쪽이구나. 네, 요쪽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직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뭐죠?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에, 그럼 이거랑 이게 만나는 거니까 결국 이거죠, 이거. 네. 이 삼각형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그럼 그 삼각형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대접한대 원이, 빠바방, 이렇게 들어가네. 이런 얘기네. 그러면 그 원의 넓이가 얼마나 4파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게 반지름 얼마짜리라는 얘기야? 2짜리라는 얘기, 2짜리라는 얘기. 야, 그럼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아, 이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요게 2였다는 거지.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자, 그럼 잘 안 보이죠? 요 중심 좌표를 그럼 어떻게 잡아? 얘를 2, 여기를 B라고 잡죠. 그러면 이 X축에 접하는 건 끝났어요. 이제 뭐 하면 되냐? 여기에 접한다 이거죠. 여기 접한다. 얘도 얼마? 2에 접한다. B, 이라는 직선과 요 직선 4x 더하기 3y는 0에다 접한다. 그럼 디스턴스는 루트에 16 더하기가 9분의 B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4B 더하기가 6이 반지름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값 4B 더하기 얘가 6이라는 놈이 얘가 10이 들어가고 4B 더하기 6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B는 1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가 4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근데 생각해봐. B의 좌표는 X좌표거든요. 2, 4분면에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마이너스 하겠지.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구나. 이제 뭐만 찾으면 돼? A만.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딨냐? 요거 말고 여기 요 직선이 요 직선. 요 직선의 이름이 뭐였었냐면 3x-4y 더하기가 a는 제로니까 여기다 그대로 털어. 중심점의 좌표가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4,2에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요걸로 한번 다시 풀게. 점직선 사이 거리. 디스턴스는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알겠지. 얼마냐? 5로 나가겠지. 여기다 마사 집어넣고 얘가 2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반지름 2와 같다. 그럼 앞쪽의 경우는 a-20의 절대값이 10과 같다. 그럼 a-가 20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30 또는 a는 10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계산될 수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을까? 조건이 있었나 봤더니 a는 양수 조건이라고 요청했네. 그러면 30과 10 중에 뭐가 맞겠냐를 확인해야 돼. 왜 확인해야 될까? 만약에 얘가 3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0이 돼요. 네. 여긴 0이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0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얘가 4, 얘가 아니죠. 여기가 마이너스 4, 얘가 아니죠. 네, 여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상태가 그려줄 수 있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A는 10을 갖다가 주면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10을 갖다가 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네, 이렇게 나와요. 요 안에 들어가는 요거의 이 반지름. 네. 이거에 관한 판단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를 두 개를 위치 관계를 그려보셔야 되는 거죠. 답지는 어떻게 나왔냐? 답이 두 개로, 그러니까 객관식 보기에 두 개를 다 남아있니? 뭐 확인을 해봐야 돼, 이거는 그러면. 그래서 양수라는 말은 똑같이 적용이 됐을 거니까. 제약 조건은 뭐 다른 건 없었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볼까요? 그냥 확인을 좀 쉽게 하려면 요 점을 찾으면 되겠지. 네,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2보다 작은 값을 가져오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답이 30으로 되겠다. 10으로 가면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가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 직선 파트 하면서 점직선 사이 거리를 진짜 많이 쓴다고 했잖아. 어디서? 원방에서.
원방의 정직선의 거리 진짜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좀 보시고 그림 판단. 축에 접했다. 아, 요거 2야. 이렇게. 됐자 그러면. 자, 그럼 요거 진짜 전체적인 그 마무리 된 걸로 확인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자이로 갑시다. 자이. 짜이. 아, 쌤 파일. 네, 파일 갖고 오세요. 잠도 깰 때 물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자이부터 시작합시다. 또 다른 과제 하나는 이따가 확인할게요. 에어컨 잠깐만 켜야 네, 끄셔도 돼요. 근데 금방 더워질 거예요. 네. 필요야, 이게 필요야. 쌤, 이거 내신일기 책 답지 없어요. 답지가 없다고요? 네, 다른 답지 뒤에 있다 있어. 네네. 그 요즘에 제가 먹고 있는 물인데 탁글 줬어? 귀엽지 않냐? 200ml 한 입에 꿀꺽입니다. 이게 비싸요 더. 이것보다 큰 것보다 비싸요. 왜요? 유통비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네? 이게 레시피 커피하고 레시피 있잖아요. 그 캔커피 그거 비교했을 때 얘가 30원인가 싸요. 그런 거 있었어요? 물인데 캔커피가 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저는 이제 도매로 사거든요. 도매 가서 이제 소매처럼 한 2박스 사가지고. 요즘에는 다 안 그래요. 요즘에는 와이프 하도 뭐라고 그래서 제 차에서 물 2박스 있어. 2박스 이런 거 이거 많이 써. 너무 귀엽지 않냐? 몇 밀이에요? 200ml. 요즘에 이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마운틴으로 바뀌었던데. 요즘 여기다가 그 뭐지? 믹스 커피 같은 거 있잖아. 하나 타가지고 이거 그대로 넣어서 이제 물론 식혀갖고 넣어야 돼요. 이게 녹아버려서 얼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즘 전 미숫가루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숫가루 하나를 여기다 우유를 90% 넣고 미숫가루 넣고 흔들어요. 샤킷 해요. 그냥 그렇게 먹어요. 저게 이 병이 되게 너무 귀엽지 않냐? 원래 저희 와이프가 진짜 물을 많이 먹고 차에 물을 항상 갖고 다녀야 돼. 데이트할 때 제일 첫 번째 구비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물이었어, 물. 그래서 500ml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2강을 해요, 2강. 앉은 자리에. 점수 따야 되니까, 그치? 근데 요즘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제가 이걸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배고플로 해서. 이거를 한 4병을 까는 것 같은데, 와이프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 입이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너무 좋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에 물이 많아. 500ml 전 물을 많이 먹지 않거든요. 한 절반쯤은 절반이 남잖아.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실은 약간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먹으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이게 근데 와이프는 그래서 원깡을 해 항상 이렇게 앉으면 물이 항상 그래서 와이프 차에는 물이 항상 제 거보다 더 많이 있죠. 저는 차에 갇히면 살 수 있겠네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텀블러에다가 많이 음료를 많이 쌓아놓는 편이에요. 아이스티 있죠, 아이스티. 요즘 아이스티 많이 먹을 때잖아요. 저희 애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900ml 정도의 물을 딱 채우고 아이스티를 가득 채우면 42g이거든요. 42g에 해당되는 거는 한 3개 정도를 넣어요. 그럼 조금 달달하고 4개를 넣으면 완전 달달하거든요. 4개를 넣어서 샥 해서 텀블러에 2개씩 담아다니죠. 당 떨어지면 마셔. 힘이 나고 막 밖에서 원래 사 먹어야 되는데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나갔다 오면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계속 여기 앉아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면서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먹고 그러고 있네. 자, 아무튼 오늘 원방 이제 마지막 버전 조금 더 진행해드릴 테니까 아니 마지막 버전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극선이라든가 좀 어려운 개념을 좀 일부러 다음 시간으로 좀 밀어넣기 때문에 지금 4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8시에 딱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40분 동안 집중해 주시면 되고 다혜는 그 전에 제가 한번 먼저 갈 거예요. 아마 중간에
자, 그럼 한번 잠깐 보죠. 유형대별로 한번 쭉쭉쭉 볼 테니까 여기 나와있던 패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유형 7번 봐봐. 자, 원밖의 점과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차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림이에요.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림 그리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 승현이 얘기했죠. 중심. 두 번째 반지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그냥 그림 봐봐. 그림 봐보시면 항상 원 밖에 어떤 한 점을 딱 그었잖아요. 원 밖에 한 점에 딱 있고요. 여기 원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거리를 물어요. 이렇게 거리를 물어요. 여기를 A라고 하자. 여기를 P라고 하자. 그럼 A, P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고. 어떻게 해야 돼? 원의 중심을 찍고 여기를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라고 잡습니다. 점과 점 사이로 잡으셔서 뭐 해주면? 반지름만큼을 뭐 해주면? 빼주면 이 지점이 뭐가 되고 최소 지점이 되고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뭐가 되고 최대 지점이 된다. 이거요. 이게.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L57, L59번만 같이 한번 보면서 이 개념 정리해드릴게. 57번 그림 그려야 된다. A라는 점과 원위의 한 점에 대해서 AP 길이의 최대와 최소를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럼 이 그림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4,2야. 근데 거기 원이 뭐로 나와 있어?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자, 그럼 얘를 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제곱 더하기 2x, x 더하기 1의 제곱, y제곱 더하기 2y, y 더하기 1의 제곱. 요 1의 상수는 넘기라 그랬지.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요 놈의 제곱이 얼마?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이 추가로 있었던 거니. 그럼 여기 중심 좌표가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반지름이 얼마였던 거니? 1이었던 것까지 확인이 되지. 그럼 끝났잖아. 그래서 D는 루트의 차이의 제곱.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루트 2가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었던 거야. 그럼 최소값 얼마? 3루트 2에서 반지름 1을 빼주고 최대값은 3루트 2에다가 반지름 1을 더해주면 되겠네. 이해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뭐 하라 그러냐면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6루트 2가 정답.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게 나온 게 뭐냐면 이번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래서 원위의 점 하나가 P, 원위의 점 하나가 Q. 그래서 요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와 최대를 또 물었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림. 두 번째, 중심과 반지름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그럼 똑같아. 중심을 찾아. 여기 중심의 좌표를 여러분이 그냥 찾으세요. 4,3이고요. 두 번째 있는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인 걸로 제가 암산을 했습니다. 암산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될 건가를 계산해 보니까 루트의 차이의 제곱이 25. 이거 얼마가 되면 이거 루트 26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반지름이 얼마일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요게 반지름 얘가 2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었던 형태를 갖다가 보면 요게 반지름 얘가 1짜리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니네가 봤을 때 최소인 거는 언제겠냐? 이게 최소이지 않겠냐? 최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게 최대이지 않겠냐? 그거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로 중심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루트 26이었고 3 더해줘요. 거기다 그래서 여기 2만큼 더해주고 1만큼 더해주면 정답은 얘가 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최대 최소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요거 유형 같은 거라서 자,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볼게. 아이고, 예, 페이지 20 있죠? 22점. 페이지 20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페이지 22쪽으로 아예 확 넘어가죠. 아래 하단부에 페이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뭐냐면 뭐로 나오냐면 네,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원위의 점과 직선상 위의 점의 거리의 최소와 최대를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똑같죠. 원의 중심에서 잘 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반을 떨어뜨려.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일단 D였겠지? 그럼 여기가 반지름 R일 거니까 최소인 지점 여기가 최소가 되는데 최소 거리는 그럼 얼마? D-R. 최대 거리는 당연히 얼마? D 플러스 R. 그럼 여기서 말하는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계산을 따로 해주면 되겠네. 원의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고. 자, 풀어볼게. L의 99번 문제로 갈게. L의 99번 문제로 이 개념 설명해 드릴게. 자, 99번은 4점짜리야, 4점짜리. 자, L의 99번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방인데 원이 접했어. 예, 중심의 좌표가 2,1. 반지름은 제가 일부러 보통 이렇게 가둬놓거든요. 1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B라는 점과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여기가 지금 4,0, 여기 0,-3. 이렇게 가는 직선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ABP 넓이의 최대와 최소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야. 야,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B의 길이 곱하기 높이야. 즉 이 높이가 이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이 높이가 가장 클 때가 있을 거고 가장 작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작을 때부터 찾자. 어디가 제일 작냐면 요렇게 연결해서 요 지점. 요게 최소겠죠? 아까 똑같잖아. 같은 논리잖아. 최대가 되는 건 당연히 이렇게 연장해서 요 지점이 최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요 삼각형이 가장 크겠죠? 뭐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찾아주면 되겠다. 각계 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와? y 플러스 3 이퀄 x 마이너스 제로. 여기 대가리 기울기를 잡아주면 되는데 x가 4 증가 y가 3 증가. 얘가 4분의 3이었던 거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쟤는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가 12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원의 중심 얼마? 2,1. 디스턴스는 루트에 제곱했더니 5가 되고 둘 하나를 순서적으로 집어넣었더니 6-4-가 12. 그래서 얘가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 쌤 요게 2가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요게 2래요. 요게 이만큼 나왔대. 요게 이만큼. 그럼 당연히 최소인 값은 얼마? 얼마? 마이너스 반지름 1이니까 1 빼면 최소가 1. 그럼 최소가 1일 거고 최대는 3이겠지. 그럼 여기다가 최소는 AB의 길이가 참고로 3과 4에 의해서 만들어진 5야 5.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이게 최대.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합을 구하라.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답이 얼마? 10으로 계산이 되겠지. 느낌 와? 그러니까 원은 내가 계속 중심 중요하고 반지름 중요했더니 이 얘기밖에 없고 점직거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진짜 여기서 정말 많이 나와. 미쳐버릴 정도로 많이 나와.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드려지는 거라고 하면 그림하고 점직선 사이 거리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거에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최대최소란 해석은 자꾸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됐죠? 다시 앞으로 우리는 휙 돌아갑니다. 휙 돌아가서 페이지를 다시 8쪽에 맞추고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자취를 지금부터 소개를 두 유형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좀 짜증나더라도 한번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거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그 팁이라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좀 별표 좀 쳐주시면 좋겠는데 7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죄송해요. 8페이지 팁에 보시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두 점 AB에 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 A, B 위에다 이름 쓰실래요?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 정점은 정제에 있는 점이에요. 정점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 P라는 문자가 있죠. P라는 문자는 여기서 동점입니다. 고정되지 않은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점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동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M 대 N이라고 하는 비율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먼저 L60번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것에 갖고 있는 의미로 해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A라는 점이 얘가 마이너스 2,0고 B가 4,0입니다. 근데 거기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써놨냐면 AP의 길이는 2배의 BP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을 숨겨놨는데 결론은 뭐냐? AP 대 BP라고 하는 형태가 2대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인간들이 또 이러죠. 쌤 여기서 그러면 이 P는요 4분이에요. 외분이에요. 둘 다 틀린 말이죠. 왜? 내분 외분이 되려면 선분 AB에 요 직선이 연장선에 있을 때만 내분 외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그 P가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이 없어요. 연장선이란 말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약간 그지 같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직접 구해요. AP의 거리 직접 계산. 두 번째 BP의 거리 직접 계산. 자, 그래놓고 나서 이렇게 걸릴 거니까 4배의 BP의 제곱이 AP의 제곱과 같습니다로 풀 거예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쭉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나와? 쭉 봤더니 4배의 BP 제곱이니까 4가로의 x의 제곱 마이너스가 8x 16 플러스 y의 제곱 AP 제곱 요걸 전개하는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가 4x 요렇게 들어가. 쌤 계산해 주세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가 32x인가요? 36이군요. 36x. 그 다음에 얘가 3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60으로 계산이 끝나요. 그 다음에 양변의 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3으로 약분을 해줬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6의 제곱, y의 제곱 하고 20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20. 여기서 6의 제곱이 발생했으니까 여기다가 36을 더해주면 여기에 4의 제곱 16이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답은 얘로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보세요. 이게 이제 수식적인 접근이라면 두 번째는 얘가 원래 이제 문자로 잡으면 이 문자 의미가 딱 뜨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일단 잡아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0하고 얘가 4,0인데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지만 일단 쟤를 내분하는 점을 하나 찾아. 내분. AP 대 BP가 2대 1이 되는 지점을 내분을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럼 첫 번째 2대 1이 되는 지점 하나를 제가 Q라고 할게. 2대 1이 되는 지점을. 얼마야? 2대 1이 되려면 요점의 좌표 얼마? 2,0.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외분점 2대 1이 되는 지점. 요거를 제가 R이라고 할게.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요점의 좌표 2대 1 외분. 예, 10,0. 잘 봐. 내가 분명히 내분도 계산하고 외분도 계산했잖아.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얘가 아폴로니우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고정된 두 점과 고정되지 않은 한 점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등장하는 문제는 내분점 하나 잡고 외분점 하나 잡아서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얘가 2,0이 10,0입니다. 쌤 여기 중점이 얼마입니까? 10,0과 2,0의 중점? 6,0. 그러면 여기 2,6,0 그 당연히 이 반지름의 결과가 4였겠죠. 그게 얘잖아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가 아닌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은 자주 출제가 됐고 실은 우리 앞에 평면좌표에도 잘못 배열된 문제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 기억 좀 해줘. 아폴로니우스. 자, 요 아폴로니우스 좀 잠깐만 좀 연습 좀 하고 옵시다. 여러분들 아까 그 파일 다 갖고 오셨죠? 또 그것만 더 홀랑 빼오지는 않았겠죠? 단원 플러스 유형별 집중 문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과제로 나왔던 거. 거기 잠깐 꺼내봐. 이거 잠깐 연습 좀 하고 가게. 단원 플러스 유형별 집중 문제. 자, 거기 1231번하고 1232번 문제가 있거든요. 1231번과 1232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개 한번 지금도 먼저 풀어보실래요? 네. 보자. 잠깐의 이용해서 먼저 질문을 해보자. 네. 자, 이거 그래프 잘못 그렸으니까요. 네. 마이너스 3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2겠죠. 요 점에 잡고 그럼 써볼까요? 옆에다 좌표 마이너스 3,2죠. 이번에 마이너스 5를 한번 집어넣어볼래? 써볼까? 그럼 마이너스 5,4죠. 그럼 더 올라가야 되죠. 그쵸. 그렇게 꺾여야 돼요. 그럼 14죠. 제가 오른쪽이 14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럼 그때 찾을 때는 내가 부등식으로 풀지 말고 방정식으로 풀려고 그랬지. 그럼 이 경우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잖아. 둘 다 음수지. 둘 다 음수 걸었어. 그게 14야. 부정호 붙이지만 헷갈리니까. 자, 그럼 거기서 x값 얼마? 그때 x값. 네, 마이너스 3분의 25. 끝.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죠? 둘 다 양수죠. 그럼 얘가 x가 1인 거죠. 이번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해가 서로 간에 같대.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요 범위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일단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a는 일단 음수였겠죠. 그쵸? 그럼 방향이 같다라고 해서 부등호 방향까지 설정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 두 분의 곱이, 두 분의 합부터 갈까? 두 분의 합이 얼마야? 써봐야겠다. 두 분의 합이. 이렇게 잡죠. 죄송해요. 한꺼번에 갑시다. 이거랑 이거를 방정식 잡을 수 있죠. x 더하기 3분의 25, x 마이너스 1. 그 다음 앞쪽 대가리가 a니까 a 붙이면 되죠. 그거를 쟤랑 비교하면 되죠. 그때 a는 반드시 음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확인돼? 이건 그래프가 꺾여야 돼.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 2라는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1, 1이면 그대로 가. 네. 마이너스 6이겠죠. 네. 네. 네, 그렇게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거의 숫자의 원본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다. 패턴 이거긴 맞는데 여기 너무 우리가 생각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한 게 나왔죠. 그것 때문에 그건 제가 아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만 그냥 봐주세요. 그러니까 느낌은 이렇게 가서 요 점과 요 점을 부등호 잡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이 지점에서 음수인고 양수인 거 알았을 때는 부등호의 강행 의미가 없습니다. 76번이 왜 질문이지? 그래프 이거잖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이거가 아래쪽에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A는 1로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2를 집어넣어 나타나는 저 값이 얘가 여기가 2거든요. 3,1을 A는 2보다 뭐가 다 작다. 그렇게 그래프를 읽으시라고. 나왔어? 정확하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원방만 정확하게 잡으면 돼. 원방만. 중심이 얼마나 나왔어? 2분의 3. 응? 응? 이상한데?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구나? 그럼 첫 번째 2,0 하나 있을 거고. 외분점. 이렇게 가야 되네. 그치? 자, 가볼까? 자, 아래 거 보자, 아래 거. 자, 위에 거는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아서 아래 거 하나만 간단하게 건드려보고 돌아올게. 자, 자, 0,0하고 3,0이었죠. 그래서 2대1로 내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내분은 당연히 2,0. 외분은 얼마가 되지? 6,0야? 그럼 요거 중심이니까 얘가 4,0야? 반지름이 2인 상태네. 그럼 얘를 그려. 4,0, 2,0, 6,0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지겠지. 얘가 4, 얘가 2. 아, 그림으로 보자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POA의 크기가 최대라 그랬어요. 그럼 A가 어디였냐면요, 여기에요. 얘가 A예요. 여기가 O예요. 그럼 생각해봐. P라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 각이 될 거야. 그럼 이 각이 언제가 최대겠냐고요? 요점진할 때? 접할 때. 각을 점점 키운다고 했으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P를 이렇게 연장해서 보시면 여기에 해당돼 이게 만약에 이 지름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거에 대한 각이 최대라고 할 수 없지.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접한다는 느낌을 주셔야죠. 이렇게 접해야 돼. 그러면 이 4,0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긋는 이렇게 직각삼각의 저 각을 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얘가 이미 4죠. 반지름이 얘가 2죠. 얘가 2루트 3이죠. 어라? 특수한 각이네.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그럼 얘가 몇 도? 30도가 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해석이 조금 약간 독특하긴 한데 보통 곡선하고 직선은 접하는 경우가 경계가 되는 게 많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한번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분점 하나, 외분점 하나에 그 가운데 중점을 잡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자취는 여러분이 무조건 계산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방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준다고. 그럼 여러분의 원방을 구해서 그 다음 해석 과정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자취 갑시다. 자취까지만 하고 잠깐 쉬죠. 자, L62, L64번 두 개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L62번 봐볼래요? 자, 세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이 있고 A가 반지름 길이가 3이고 중심의 좌표가 4,6인 원 위를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그릴게요. 그리는 게 모든 게 다 그려지는 건 아니겠지만 느낌을 그냥 그렇게 그림으로써 이해한다 이렇게 느낌 갖고 보자고. 자, 일단 여기가 BC야. BC는 정확하게 고정됐어요. 쌤, A가요 고정된 점이 아니네요. 이 A라는 점은요 원의 중심이 얼마? 4,6에 반지름이 얼마짜리? 3짜리 원. 즉 x-가 4의 제곱에 y-6의 제곱은 9다라는 원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죠? 삼각형이 얘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지. A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 흰색에서 무게중심과 노란색의 무게중심과 빨간색의 무게중심 계속 이동할 거 아니냐.
그 무게중심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 규칙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A를 X, Y라고 잡고 무게중심 G를 찾아야 돼. 무게중심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하시죠? 3분의 다 더해 3분의 다 더해. 그럼 다 더해볼까? X 더하기 5요. Y 더하기 3이요. 그러면 이 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관계를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제가 옹고지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large X, large Y. 그럼 여기 정리하면 small x는 과거의 문자로 정리해 주는 거야. 3 large x 마이너스 5, small y는 3 large y 마이너스 3이네.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온고지신 과거의 것에다 집어넣으면 3 large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 large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6의 제곱이 9더라 이렇게 확인해. 쌤, 그럼 여기는 3x 마이너스 9 아닙니까? 그럼 여기 3만 묶어내면 9가로에 x 마이너스가 3의 제곱 3y 마이너스 9 아닙니까? 9만 갖다 끄집어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9가 삭선이 되면서 얘가 일자리 놈으로 돌아오죠. 무슨 얘기야? 중심은 3,3 반지름 1. 이게 원고지. 과거의 자료들이 여기 있으니까 기존 문자들이 x에 관한 형태, y에 관한 형태 쫙 쓰고 이 둘의 관계가 궁금해. 바꿔 정리하면 반지름이 일자리 원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거기 나와 있던 62번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xy, 스몰 xy로 고치시면 되면 최종적으로 쓰실 때는 이해됐죠? 우리가 좀 익숙하게 가려고 하는 거 목적이니까. 자, L64번에다가 별표를 좀 치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써놓을게요. 다항식 혹은 분수식. 다항식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한번 써놓으실래요? 다항식의 최대 최소 또는 분수식의 최대 최소는 K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는데 좌표평면에서 안 옮겼어요. 그냥 여기다 쓰는 거야. 5,10이야. 그 다음에 얘가 A, B야. 근데 이 사이의 거리 이거야. 제곱을 했으니까. 이거 얻었잖아. 근데 우리가 물어본 게 뭐야?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었어. 그럼 일단 뭐야? 는 K. 응? 여기다가 왜냐면 방정식이 됐건 부등식이 됐건 뭐 함수가 됐건 뭔가 있어야지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상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A, B하고의 이 문자가 같은 문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일단 이거를 이렇게 그릴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A축, B축으로 잡는 거야. A축, B축. 그럼 얘는 뭐야? 중심이 5,10이야. 5,12. 조금 작게. 5,12. 반지름 3이니까 이런 원인 거야. 이런. 얘가 얘란 말이야. 그럼 얘를 그려야 돼. 봤더니 이거 중심 얼마? 0,0요. 0,0요? 0,0요? 여기잖아. 반지름 얼마? 루트 K.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 안 되지? A, B는 어디서 따와야 돼? 원 위의 점에서 따와야 돼. 즉 이거랑 이거는 교점이 있어야 돼. 교점. 대표적인 교점이 이런 식이겠지. 이렇게 와야 된다고. 교점이 생기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뭘 물었어? 최대 물었어? 최소 물었어? 최대 물었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교점이 생길 수 있는 원 중에 이 K가 어차피 반지름의 제곱절이니까 반지름이 가장 뭐한 거? 가장 큰 거. 그게 뭐야? 이거겠지. 이게 가장 크겠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중심끼리 연결하지. 왜 5하고 11을 줬겠냐? 5 대 12 대 13. 아까 이 반지름 얼마라고 그랬냐? 여기 반지름 3이지? 이게 3 더해주면 되겠네? 직선으로 갑니다. 그때가 최대가 됩니다. 13 더하기 3이니까 얼마? 16이죠. 조심해야 돼. 반지름이 16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와야지. 그래서 K 값은 얼마? 256. K16이라고 하면 반지름 4짜리가 되거든요. 3을 왜 더한 거예요? 3을 왜 더하냐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연결할 때 이게 내접 상황은 이게 내접이라고 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는데 여기가 13이야. 이 반지름이 이 원의 반지름이 요거니까 이게 3만큼 더해줘야지. 최대라고 했으니까 최소만 빼겠지만 최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다. 는 K 붙이는 거 조심하시고요. 는 K 붙이는 거 조심. 이따가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찝어드릴 문제 있잖아요. 아직 늦게 오신 분들 못 받으셨겠지만 찝어드릴 문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는 K를 붙여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문항을 먼저 드릴 거고요. 이따가 한 8시 한 40분 이때 또 다시 수업 또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쉽시다.